네, 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대회 수상자 김대표입니다. 자,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 셀트리온입니다. 자, 셀트리온 이제 박스건이 상당히 이쁘게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 회복이고 어느 정도 흐름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중심 라인 16만 3천 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박스건 하단을 잘 지켜주면서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들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셀트리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이제 합병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아직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합병 회사가 이제 거래 정지가 들어가는 시점부터 좀 움직임이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여줄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셀트리온 움직임이 크게 없다고 해서 소강 상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실망할 거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또한 12월 중순 이후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은 산타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서호 회장이 어떠한 이제 산타 선물을 가지고 올 것이냐라는 건데, 자, 이런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자사주 매입이나 자사주 소각이나, 자, 이런 주식으로서의 내용보다가는요, 지금 셀트리온을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 즉 신약에 대한 부분들 비중 우리가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합병이라는 것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사실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가 79억 원밖에 나오지 않으면서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당장 자금을 뭐 어떻게 활용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합병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신약 관련해서 좀 더 행보를 보일 것이고, 글로벌 빅파마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인수라는 것들을 상당히 좀 강력하게 갈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온 이제 뉴스를 보시면요, 자, 요 뉴스가 하나 나와있죠. 자, 셀트리온, 사이런 테라뷰틱스하고 다중 항체 신약 개발 최대 1조 규모의 이제 뭐 계약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저는 뭐 이 내용보다가는요, 결국은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신약과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파이프라인을 이제 확보하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여기도 조금 더 속도를 높여갈 가능성들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부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자, 그리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것은 이제 셀트리온 최근 이제 대신증권에서 레포트를 이제 나오면서 커버를 이제 개시했다.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커버리지를 개시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근데 목표가가 2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목표가 20만 원이다라는 것은 조금 이거는 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20만 원을 잡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고, 정말 실질적으로 앞으로 셀트리온이 어떤 흐름을 갈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면서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셀트리온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대신증권에서 나와 있는 커버리지를 이제 게시를 했는데, 이제 지금 목표 주가가 20만 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16만 원이거든요. 주당 이제 4만 원을 조금 더 높이 잡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목표가라는 것을 잡는다라는 것은 당장에 지금 뭐 이 가격이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가격이 갈 수 있을 만한 기대감, 내용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지금 이거 상당히 뭐 보수적으로 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오랜만에 커버리지를 이제 게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을 수도 있겠지만, 목표 주가 SOTP 방식으로 산출을 했고 영업가치 이렇게 추정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는 이제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이제 20만 원이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이야기가 나오겠죠. 1분기 이제 재고 자산 부분, 그리고 이게 재고 자산이랑 이제 이런 비용 부담 때문에 실적이 좀 저조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목표 주가를 또한 이렇게 강하게 잡진 않았고 20만 원대 잡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이 내용들을 보고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그대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거는 뭐 팩트 위주로 썼다 그러면 우리는 주가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기대감이다라는 건데, 지금 1분기 실적이라는 것은 기대감은 아니지만
있지만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많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1분기의 부진은요 선반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개걸음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기대감만 가지고 간다 그러면은 뭐 테마나 다를 게 없죠. 하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런 기대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실적이 부진했지만 2분기 이후부터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실적 턴어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1분기와의 비교를 했을 때 기저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들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이제 신약과 관련해서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그거 보시기 전에 우리 구독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 요거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2024년 이제 템버거 전략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매매가 좀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 이제 원금 회복하시라고 제가 원금 회복 종목까지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요거는요 우리 2024년도 준비하면서 시장이 어떤 이제 업종들이 관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종목이 이제 기대가 되는지를 제가 이렇게 직접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당히 많은 페이지, 100페이지 이상 되어 있는 건데요. 요거 시간 나실 때 한번 참고해 보시고, 내년 이제 볼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추천주를 이렇게 선별을 해 놨습니다. 요거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와 별도로 제가 원금 회복 가능한 종목, 지금 예를 들어서 계좌가 지금 손실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나 또 원금 회복 같은 경우 좀 비중을 실어서 갈 수 있는 종목이겠죠. 좀 튼튼한 종목이라 보시면 되는데, 자, 요 종목까지 제가 같이 제공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 보이는 연락처에다 여러분들 셀트라고 남겨주세요. 자, 셀트라 남겨주시면 2024년 10배 갈 수 있는 템버거 전략집하고 원금 회복 종목 같이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무료로 받아보시고 뭐 한번 참고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연락처에다가 이제 셀트라고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 이제 추가적으로 보는데, 자, 이런 내용들이 토대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합병이 출범을 하면서 매출 원가가 높이 인식되고 있다라는 거, 지금 예방주사 맞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판관비가 또 올라간다는, 어디 미국 시장에 대한 판관비가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미 이것도 어느 정도 시장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큰 충격을 준다 이렇게 보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제 신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 바이오시밀러에서 신약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단순히 신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이오시밀러를 통해서 실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으로 본다 그러면은 충분히 지금 앞으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금에 대한 부분들인데, 자, 이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처음 합병이라는 것이 들어가면서 뭐 시장에서 그러죠. 반대하고 있는 금액을 본다 그러면 비율로 본다 4조 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식 매청구권 나온 거 보면 79억이거든요. 그래, 이 4조 원을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5조 원 가까이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주식 매청구권 행사하는 것이 이 정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뭐 뚜껑이 열어보니까 주가가 좀 부진했던 탓에 주식 매청구권 행사도 오히려 더 나올 수가 없었죠. 왜? 손실로 던져야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는 없었다라는 상황이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거를 던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만약 셀트리온을 주식 매청구권 행사에서 합병을 반대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건 뭐 여러가지 문제적인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들어가지 않았던 자금들이기 때문에 이 자금을 통해서 신약 개발을 통해 가지고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약 파이프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파이프라인이란 게 뭡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에도 보면 파이프라인과 관련해서 기업들이 많이 상장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연구개발 중인 신약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을 이걸 가지고 신약 출시하는 이런 방법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뭐 개발로 뛰어들 필요는 없고 이런 파이프라인 확보한 기업들 통해서 이거를 사와서 이제 신약으로 가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어느 정도 조금 더 성과적인 것을 내기 위해서는 신약
이제 개발업체, 자 이거는 파이프라인은 아니라 신약 개발업체를 직접적으로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속도를 상당히 높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자금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본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셀트리온이 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곤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크게 이 부분들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을 제가 하나를 더 본다 그러면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요 자리에서 박스권을 끄어가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차적으로 18만원입니다. 1차적 18만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상승이 아니고 여기까지 이제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 최근 보시면 연기금들 매도가 나가다가 다시 매도예요. 자 이런 빈도로 본다 그러면 연기금이 이제 다시 돌아온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 연기금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은 합병이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시나리오가 끝나면서 이렇게 많이 이탈했던 연기금들이 들어오고 있다. 자, 그러면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더 힘을 받을 수가 있겠고, 기관들 쪽에서 또 금융투자 이외에는 투신 같은 경우에도 크게 이탈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수급적으로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 신호다라는 거는 공매도가 금지가 되어 있는 것도 있겠지만 더 이상 매도의 강도가 강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얘네들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영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겠고요. 결국은 이제 매도가 멈춰주고 매수 전환이 된다 그러면 빠르게 힘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셀트리온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여러분들 셀트리온 매수가 하고요, 셀트리온의 비중을 남겨주신다 그러면 자 추가 매수 들어가는 타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흐름에서 어느 정도 어느 시점에 들어가는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 되면 연기금이나 기관들 쪽에서 강한 수급 유입이 될 가능성도 있겠고,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하고 기관의 양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겁니다. 절대로 이때 물량들 뺏기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